저는 지금 이제 그 자연 담은 환호라고 하는 지금 고깃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이제 필드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대기업하고의 폐해 같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우선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일부 이제 수수료 같은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게에서 이제 물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현금을 이제 손님들이 이제 주겠다고 하면은 그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들은 그러면 이제 신고를 당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 보통 뭐 한 달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게 수수료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고정 비용이 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순수익으로만 따지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크게 잡힐지는 모르지만은 뭐 한 달 뭐 100이라고 잡으면은 보통 순익은 한 15%에서 한 20% 아무리 많아봤자 한 20%, 25% 정도밖에 이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수수료를 만약에 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굉장히 많은 뭐 한 5% 정도 이상이 그 출혈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뭐 1000만 원에 뭐 매출을 올렸는데 그러면 한 25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50만 원을 뺀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지바우처나 스마트머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ESM 그 인증 회원들끼리 안에서 그런 머니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왜냐면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만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네, 현금을 줄 테니까 조금만 깎아달라 그러면은 웃으면서 저희는 그냥 그거를 깎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그만큼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손님들한테 만약에 현금을 주는 부분에서 이제 할인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주더라도 만약에 이제 손님한테 그 스마트머니가 이제 적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ESM 그 기업 안에서 서로 이제 다 공유를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면은 소비자들도 좋은 거고 저희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이제 우선은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거, 이런 부분은 참 괜찮구나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선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좀 말씀을 해달라고 이제 그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소셜 커머스가 이제 뭐 스테몬스터나 아니면은 뭐 위메이크 프라이스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쿠팡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이제 그 제살 깎아먹기에 그 경쟁밖에는 안 붙이는 거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예, 벌집 프랜차이즈를 하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는 매장에서도 그런 뭐 행사를 한 데도 있고 현재 제가 지금 현재 키워가는 이제 브랜드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소셜 커머스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죠.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홍보가 되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안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는 보통 50% 정도를 반값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게 잠깐 쓰면서 말씀드리면 100이라고 봤을 때 업체에서 이제 50%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업체가 요구하는 또 수수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한 10% 정도가 또 이제 그 업체 수수료거든요. 최소한 못해도 8%, 많으면은 10에서 15% 정도를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100이라고 따졌을 때 보통 이제 그 푸드코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식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게 보통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많으면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40% 플러스 아니 50%군요. 50% 이제 행사하는 거하고 플러스 10%의 수수료를 따지면은 50% 지금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점유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손님들이 2인분 하는 그런 걸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 추가적인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난다. 뭐 숙이나 아니면 다른 고기나 추가적으로 주문해서 먹으면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본 거가 80%에서 뭐 그 이상 거의 다 대부분 산 것만 먹고 갑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뭐 이제 최근에 뭐 경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이것만 먹고 가면은 이제 점주들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뭐 한 달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보면은 그냥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또 업체에서 이게 50%를 요구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점주가 손해를 보건 이득을 보건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그 업체에서 내가 챙겨야 될 10%만을 그냥 요구하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뭐 자영업자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줄 수는 없으니까 뭐 한 15%에서 20%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거부를 합니다. 뭐 행사를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이걸 하고 나서 망하는 그 가게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이것들이 뭐 기간이 보통 뭐 짧게는 뭐 2개월, 3개월에서 길게는 뭐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은 가뜩이나 이제 장사가 뭐 이렇게 뭐 보기에는 진짜 많은 뭐 이렇게 잘 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6개월 정도 그 수익이 안 난다고 따지면 자영업자들은 버티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좀 대기업 뭐 이렇게 소셜 커머스 업체나 뭐 이런 뭐 카드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히려 그 소비자들한테 더 돌아가서 그런 것들이 이익이 온다고 한다고 하면 뭐 저희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걸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부분 되게 그 협력을 해서 뭐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뭐 협력을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들었을 때 뭐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돼서 정말 정책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은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지금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서 저도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리고 제가 우선은 뭐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프랜차이즈 이제 벌지 삼겹살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자체 브랜드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 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상호 이제 그 점주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같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좀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보면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ESM 뭐 인증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또 뒤에 배경이라는 것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뭐 공산품이나 뭐 야채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지금 대표님께서도 이런 뭐 작곡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서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아이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스마트 머니를 통해서 서로 그 안에서 이제 유동화가 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기업 자체 이제 대기업 현재 또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공산품이나 야채나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 홈푸드라는 것도 있고 뭐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본으로서 이제 잠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 공산품 업체 자체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운영을 했었습니다. 공산품이나 야채를 운영을 하면서 뭐 가내수공업처럼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런 것조차 이제 그 대기업하고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경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벌써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영업자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업체로서 이제 성장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서 오히려 장식을 하려고 듭니다. 내가 니네들 지분을 인수를 할 테니까 그냥 그 유통망 이런 거를 우리한테 넘겨라 해가지고 벌써 이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하고 어느 정도 경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중소기업들이 서로 이제 협력이 돼가지고 돼야지만 어느 정도 같이 힘을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간 심도 있지는 않지만 제가 느꼈던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